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폐암센터 혈액종양내과 한지연입니다. 일단 이제 폐암은 조직학적 분류에 의해서 크게는 소세포 폐암과 소세포가 아닌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누게 됩니다. 비소세포 폐암이 전체 폐암 환자의 8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소세포 폐암은 한 15%, 근데 이제 점점 그 빈도가 좀 줄고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은 다시 조직학적으로 이제 모양이 다 다른데 그 중에 이제 최근에 가장 늘어나고 있는 게 선암. 흐르는 선의 모양이라고 해서 선암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평평상피세포암, 그 다음에 기타 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세포 폐암의 특징이 조금 더 특징적이고요. 굉장히 큰 덩어리로 또 빨리 자라는 암, 그 다음에 환자가 굉장히 고도의 흡연력, 그러니까 담배 많이 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는 비소세포 폐암이 많죠. 비소세포 폐암은 요즘엔 조직학을 넘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표적 유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예후가 다 틀려집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은 사실은 여성 폐암의 빈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또 비흡연자 폐암에 대한 빈도가 높거든요. 사회의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이제 유인돼서 이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이런 비흡연자 폐암인 경우에는 특별한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 조직을 가지고 특별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에 대한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합니다. 그 중에 EGFR이라고 하는 유전자에 특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넘버에 해당하는 거에 어떤 변이를 가지고 있으면 요즘에 개발되어 있는 표적 치료제인 EGFR 저해제에 아주 잘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EGFR을 활성화시키는 변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EGFR 변이.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비흡연자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바로 EGFR이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폐암 환자 중에 한 30에서 40%가 EGFR 변이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 환자들을 비흡연자만 모아서 더 분석을 해보면 그 중엔 한 60%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가 EGFR 변이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가장 도미넌트한 암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가장 효과가 좋은 항암 주사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EGFR처럼 특이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긴 폐암의 경우에는 거기에 잘 맞는 표적 치료제가 우선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치료의 반응이 잘 유지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환자분들이 와서 반응 평가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응 평가를 하다가 지금 현재 치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행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커지는 국소 진행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장기로 막 퍼져나가는 전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병이 나빠지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치료를 하게 됩니다. EGFR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특징은 과학이 꽤 많이 발전을 해서 일단 내성이 생긴 환자들 그 또 암 조직을 가지고 또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하는 거죠. 왜 잘 듣다가 왜 안 들을까? 한 60%의 가장 흔한 원인 2차 돌연변이거든요. 그 2차 돌연변이를 또 막기 위한 표적 치료제가 개발이 돼요. 그게 바로 3세대 표적 치료제인데 대표적인 게 이 타그리소란 항암제와 레저티닙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약이 되겠죠. 이분은 이제 오른쪽 폐에 늑막에 아주 심한 전이를 보이고 있어서 늑막이 많이 두꺼워져 있고 이 안에 이제 물도 차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왼쪽 폐가 까만 게 이제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폐는 이렇게 까맣게 공기가 차 있는 폐 부분이 거의 없고 암으로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유전자 돌연변이 잘 듣는 표적 치료를 통해서 왼쪽 폐하고 비슷한 오른쪽 폐를 갖게 될 정도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은 반응을 보였었던 환자분입니다. 폐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런 뇌전이, 뇌척수전이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EGFR 폐암인 경우가 뇌전이의 빈도가 꽤 높아서요. 한 25% 정도가 일단 뇌전이가 치료 중에 이제 더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세대일 때는 표적 치료제들의 제한점이 머리에는 머리를 보호하는 막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막을 통과를 잘 못하기 때문에 뇌전이에 대한 효과가 조금 더 미미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세대를 넘어서 3세대를 되면서는 뇌 부분까지 잘 전달되는 그런 특징들을 띠고 있어서 뇌 전이가 있더라도 굉장히 잘 듣는 약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약을 비교한 임상시험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 비교하는 것이 올바르고 공정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간접적이나마 비교하는 건 사실 옳은 건 아니라서. 근데 이제 지금 개발되는 레저티닙은 약의 여러 가지 구조나 기전상 경쟁약하고 거의 비슷한 약이고 1, 2상을 통해서 충분한 안정성과 효능을 일단 입증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을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무진행 생존 기간은 사실은 기존의 다른 약 대비한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결과입니다. 무진행 생존 기간은 제 기억엔 11개월 정도 나오거든요. 반응률도 55% 정도니까 기대할 수 있는 예측이 이제 반응률과 무진행 생존 기간을 보였고, 사실은 우리 몸의 병을 정확히 판단하고 측정하는 굉장히 어렵고 특히 뇌병변은 측정 가능한 병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임상시험에 소위 말해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병변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는 7명 정도밖에는 없었거든요. 일단 7명 모두 다가 적어도 뇌에서 반응을 보였고 그 중에 6명 정도가 아마 반응을 보이고 1명까지도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다 잘 반응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1, 2상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회사가 환자들의 생존 기간을 조사를 해봤었는데 재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생존 기간이 거의 39개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괄목할 만하게 이제 생존 기간을 연장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아주 임상시험을 하려면은 엄격한 기준으로 반응이라는 걸 평가를 합니다. 측정할 수 있는 병변이 몇 군데를 정해서 독립적인 연구자가 그걸 평가를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사이즈상 몇 %가 증가하게 되면 환자 병이 진행했다고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이즈상 정말 미미하게 5mm 정도 늘어났는데 퍼센테이지로는 최선의 반응을 보였을 경우보다는 한 30% 증가하기 때문에 환자는 병의 진행이라 평가한다고 하면 접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국소적이며 환자는 굉장히 편안한 상황인 거예요. 그거는 환자가 살아가는 삶의 질에 아무런 저해를 안 하거든요.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진행이라고 평가된 다음에도 임상적으로 환자의 이득이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 치료를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치료를 계속 유지해도 좋은 상태로 결국 오버올 서바이벌까지 개선됨을 증명을 했다라는 게 사실은 이 연구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약제가 독성 면에서 거의 그냥 비슷합니다. 1세대나 2세대는 EGFR 돌연변이가 아니고 와일드타입이라서 변이하지 않은 정상 EGFR을 타겟으로 개발된 약제였거든요. 그 EGFR이 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피부에 많이 있어요. 그 약을 드시다 보면 환자들이 막 가렵고 여드름 나고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셨거든요. 이 3세대 EGFR 표적 치료제는 그 돌연변이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고 그렇게 정상적인 EGFR은 반응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 EGFR을 저해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독성을 많이 줄여줍니다. 피부 발진, 가려움 이런 게 이제 줄어들었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고, 기존의 약 대비의 조금 유니크한 특징이라고 하면은 약간 말초신경염 같이 감각 이상 같은 게 이제 오래 쓰는 경우에 좀 발생한다는 보고는 있으니까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약의 조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타그리소는 오래 쓰는 경우에 혈소판 감소증을 좀 환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 약은 한 27개월을 환자들을 팔로우업해서 데이터를 콜렉션한 거 보면은 혈소판 감소의 빈도가 1% 정도로 좀 더 빈도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조금 더 환자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래 쓸수록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는 게 좀 중요한데, 바로 그것들이 이제 혈소판 감소증, 간질성 폐렴, 부정맥 같은 거 유발할 수 있는 전도계 이상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빈도가 조금 낮다는 거는 이 약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을 적에는 고가의 약의 코스트를 개개인이 다 그걸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경쟁자가 늘어날수록 일단 환자들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국내 제약사고 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많은 기여해 주시길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환자들한테 훨씬 경제적으로 부담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이제 의사를 처음 시작했을 적에는 진짜 항암제도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 사기 폐암 그러면은 1년 이상 봐야 되는 환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수술 못한 사기 폐암 그런 평균 생존율 1년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EGFR 변이가 있는 경우에 장기 생존 기간이 3년을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앓크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60%를 넘어가거든요. 어쩌면 수술보다도 성적이 좋은 경우를 보이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희망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고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만 되는 거거든요. 나아가서는 사실은 암은 예방이 최고이죠. 암의 발생 자체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